오늘 날짜 3월 30일 날 55분 수입이고 원재료 500만 원에 인천 세관장이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 맞고 차변에 미착품으로 이 둘이 합치면 65만 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기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4월 26일 매출거래처에 주식회사 마음 구매팀 직원과 주식회사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하고 16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 결제했죠. 그런데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면 불공제 사유죠. 불공제 사유는 그렇죠. 얘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되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매매출 전표 54 불공,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그냥 부가가치세까지 다 접대비로 처리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4월 26일 날 차변에 접대비 16만 5천 원,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에 1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에 쓰는 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입력 안 하는 거는 전부 다 일반 전표로 오는 거예요. 간이가세자한테 카드 결제했다라든지 아니면 한 개만 더 운전면허 학원에서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든지 그럼 세무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니까 전부 다 일반 전표에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7월 29일 백두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하면 되지.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공장 직원들 야근 식사니까 매입세 공제되겠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500번대 복리후생비 종이세금계산서고 이 돈은 그냥 외상이네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둬야 되겠네요. 아, 현금 50도 있네. 현금 50 외상. 자,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서 오늘 날짜 7월 29일 날 51번 매입과세 식대 150만 원의 별도 백두식당이고 얘는 뛰어넘고 혼합. 그럼 공장 지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현금으로 5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여기 화살표 작은 거 클릭해서 예정 누락분 클릭해서 2020년 10월 달이죠. 그럼 10월 확정신고서의 예정 누락분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도 됐고, 자, 다음 10월 12일 다음은 주식회사 소락산업의 2019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정기 거죠. 자, 얘는 그럼 정기분 부분 재무 상태표고 2020년 10월 12일 자기주식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자기주식 200주가 이거죠. 이걸 지금 팔았어요. 그럼 지워줄 거고 이 돈을 받을 거고 보통 예금으로. 그럼 장부에 적혀있던 것보다 손해인데 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40만 원이나 있네. 그럼 20만 원 끌었으면 되겠죠. 그럼 일반 전표에서 10월 12일 날 대변에 자기주식 120만 원 지우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들어왔고 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되겠죠. 자, 같이 좀 볼게요.
자, 1번 문제가 확정 신고서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간주 공급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과세의 기타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직매장 반출은 제외하고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인 거잖아요. 거꾸로. 자, 그럼 얘가 4월부터 6월인데 자, 문제 내용 볼게요. 자, 6월 10일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면세체화의 생산에 전용하였다. 면세 사업에 적용된 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기계 장치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었다. 과거에 과세 사업에 쓸 줄 알고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6월 10일 날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걸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죠. 그러면 남아 있는 부가세법상의 잔존 가치만큼을 이제 팔아버린 걸로 돌려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뱉어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가체감률이라는 게 있죠. 감가체감률을 보면 우리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고 그리고 기타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죠. 그럼 지금 얘는 기계장치니까 기타 자산이죠.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보면 2019년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2020년 6월 30일은 지금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세기간이 지나간 거죠. 그럼 1과세기간에 25%인데 2과세기간 지났으니까 50% 절반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1,500만 원에 자기가 자기한테 팔아버린 걸로 해서 간주공급으로 자가공급의 면세사업 전용이 된 거예요. 그럼 자가공급의 면세사업 전용인 건데 그럼 얘는 간주공급이죠. 그래서 부가지신고서 4번 칸에 얘를 바로 쓰면 여기에 1,500만 원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이해가시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다음은 일기 확정신고 기간 중 당사의 제품을 전용한 내용이다. 제품을 전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된 당사의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기 원가와 시가는 공급가액이다. 그럼 거래처 접대 목적이었다면 사업상 증여로 걸리는 거고 면세 사업의 전용은 얘처럼 처음부터 공제받은 걸 그냥 아예 면세 사업으로 바꿔버리면 시가로 팔아버리는 걸로 알 거고 업무용 승용차 수선에 쓴 거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쓴 거죠. 얘도 자가공급에 걸렸고 서울시 무상 제공한 거는 얘는 과세 거래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930만 원이 간주 공급에 걸린 거네요. 그럼 930만 원에 1,500을 더하면 2,430만 원. 그럼 2,430만 원이 기타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 직매장 반출 원가 1,000만 원, 시가 1,500만 원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당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 직매장 반출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 그럼 원가로 우리는 과세의 1번 세금계산서에 여기에 1,000만 원이다라고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죠? 그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는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간이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거래처는 하늘상사 주식회사. 동 없으니까 층호만 쓰고
150제곱미터 사무실 2020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문제가 세무유급보다 더 좋은 것 같아. 4점이나 줬고 그죠? 다음 한우갈비 2층 2호 100제곱미터 음식점 이렇게만 써주고 저장하면 끝나겠네요. 문제에서 우리 이자율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자율은 신경 쓰지 말고 알려주면 뭐 얘 눌러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도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결산 문제 4개 있죠? 자, 결산 문제 4개 얼른 해봅시다. 자, 결산 문제 보면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 합계잔액상표는 우리 항상 잔액만 보는 거예요. 합계를 볼 일은 우리한테는 존재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조회하는 날짜까지 차변, 대변, 오가 모든 합계가 나오는 게 합계시산표예요. 그러면 잔액을 볼 건데 그럼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금액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하고 이 두 개를 상계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금이 내 돈 아니잖아.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1,000만 원 내야 되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을 확정신고 때 낼 건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얘 빼고 낼 거잖아. 그럼 950만 원 내겠죠. 그런데 가산세가 20만 원 있대. 그럼 합쳐내야 되니까 970만 원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액은 부채로 대변해 오게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4,310만 원 차변에 반대쪽에 서서 정리분계니까 지우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31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미수금이 320 있지만 이 중에서 예전신고 미환급세액은 50만 원만 있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의 대변의 미수금을 지워주고 그럼 950 납부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가산세가 나왔어요. 가산세는 세무가 공가. 근데 만약 잡손실 처리하면 시험 때 이의제기 신청하면 맞다고 해줄 거예요. 하면 해줘요. 둘 다 해도 되거든. 그러면 970만 원 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은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 및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 분계를 실시하시오. 자, 정기예금이 있는데 딱 절반이네. 그죠? 2천만 원에 1.5% 그러면 30만 원이고 30만 원의 절반이면 15만 원을 이자 수익 인식할 거고 예금이니까 차입금은 10월부터 9월 30일 1년인데 상관없죠. 연이율 하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에서 3달간 4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오죠? 절반하면 150, 또 절반하면 75. 그럼 75만 원의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겠네. 그죠? 지금은 전부 다 후불 지급이고 이자 안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자 수익은 대변의 이자 수익이다. 올해 발생한 15만 원 차변의 미수 수익. 다음 차변의 이자 비용이다. 75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다. 75만 원. 다음 3번은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2,5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입하였고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고 1,3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입하였다. 간단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자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800번대. 자, 그럼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2,500, 차변에 800번대 퇴직급여는 1,300만 원. 둘 다 보통 예금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따로따로 써도 되고. 자, 다음 4번.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으로 내역연수 5년, 상각방법으로 정해법, 그리고 표시방법으로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19년 기말 잔액이 6,400만 원이었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행하시오. 전년도에 산 거네. 그리고 기말 잔액이 6,400을 줬으니까 그럼 한번 상각한 거죠. 그럼 4년 남은 거네. 얘 8천만 원 샀나 봐. 그래서 한번 상각해서 6,400이고 올해 1,600이죠. 자, 우리 자동 계산 가도 되고 그냥 수동 계산해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600만 원 대변에 영업권 1,600만 원. 직접 수동 계산하시는 분도 꽤 많죠. 제가 전에 말했잖아. 들어가는 게 귀찮아질 거라고. 이런 거 한 개 때문에는 가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어요.